안녕하세요. 교육계획 운영팀 박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드디어 2026학년도 수능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올해 수능 응시생이 55만 명을 넘어서 7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수능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수능 경쟁이 아마 예년보다 훨씬 더 치열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리더라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우리 수험생을 자녀로 두고 있는 학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초등, 중등 아이들을 자녀로 두고 있는 학부모님들까지도 올해 수능에 대한 불안이나 관심이 훨씬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선생님들도 수능에 대한 제대로 그리고 정확한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더 펼치다에서는요, 매년 수능 다음 날 이렇게 수능 분석 특강을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전날 봤던 수능 분석, 그리고 입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입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중심으로 이렇게 수능 특강을 운영을 해왔었는데요. 올해는 조금 다르게 실제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입시와 연계된 학습 전략 방향, 학습 전략 전략 지도 방향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잠시만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오늘 수능 특강은요. 어제 치러졌던 2026학년도 수능 분석과 함께 앞으로 바뀌게 되는 대입 제도를 중심으로 그 변화가 우리 주요 타겟 회원인 초등 그리고 중등 회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그 흐름 속에서 어떤 학습 전략 방향을 가져가셔야 할지, 어떤 시점에 어떤 관리를 해주셔야 할지와 같은 구체적인 학습 전략 지도 방향 중심으로 교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 중간중간에 실제로 컨설팅사를 찾는 학부모님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변들도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비슷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중요 포인트들은 메모하시면서 같이 교육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오늘 교육 내용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사교육 시장에서 꼭 필수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들이고 또 학부모님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주제들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우리 선생님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런 입시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을 키우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반복해서 자꾸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사님은요, 현재 대치동 현장에서 실제로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입시 컨설팅을 담당하고 계시는 휴브레인 입시 컨설팅 본부장 국선옥 본부장님과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로 선생님들께 필요한 내용들로 가득 담아서 준비했으니까요. 제가 마이크 교체하는 동안에 우리 필기구 준비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이크 교체 후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담당자님께서 너무 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국선옥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수능이 어제 끝났죠. 선생님들 어제 수능 보는 친구들 주변에 많이 있으셨을지, 자녀분들 중에도 있으셨을지 궁금한데, 오늘 사실 수능뿐만 아니라, 바뀌는 대입제도 너무나 많이 바뀌잖아요. 그 너무나 많이 바뀌는 대입제도 안에서 굉장히 마음이 좀 답답하고 좀 부담이 굉장히 크신 상황에서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대치동에서 컨설팅을 현재 하고 있고, 저는 대치동에 있는 DY 교육 휴브레인 입시 컨설팅의 전략계획 본부장을 맡고 있고요. 중점적으로 요즘 주력해서 하고 있는 업무는 고3들 수시 배치 컨설팅입니다. 수시 지원대학을 결정하기 위한 학생들이 이제 마지막에 찾아오죠. 보통 이제 7월부터 9월까지 그 업무가 중점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학생들이 3년 동안 쌓아온 학생부, 그리고 그동안의 시험을 통해서 받아놓은 내신,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학생들이 지원 가능한 대학을 선정해드리는 그런 일을 요즘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뭐 수시 중심으로 업무를 하면서 정시 및 고입, 초등까지 입시 분석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20년 전에 대치동에 처음 가서 컨설팅을 할 때는 굉장히 좀 낯설은 환경에 놀랐었는데, 놀랐었던 이유는 초등 학부모님들이 찾아와요. 이만한 수첩을 들고 다니세요. 학생들을 스케줄링하는 노트예요. 그 노트를 들고 오셔서 지금 내가 목표한 학교가 저 특목고인데, 저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그 학교를 잘 준비해주는 이 학원에 가야 된다. 근데 이 학원을 가기 위해서는 레벨 테스트를 봐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지난달에 레벨 테스트에 탈락을 했다. 이번에는 꼭 합격을 하고 싶으니 레벨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뭐 과외를 매칭해달라. 이건 이제 사례 중에 하나인데, 좀 그러한 사교육의 중심지에서 경험했었던 어떤 특별한 사례들이 처음에 굉장히 낯설었어요. 그런데 20년 전에 진행이 되었었던 그러한 일들이 여전히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치동에서는.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고 싶어 하는지, 왜 그렇게까지 엘리트 교육의 학생들을 올려놓고 싶어 하는지, 이제 학부모님들이 일정 부분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일정 부분은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은데, 저 역시 그런 마음으로 컨설팅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열정이 조금이라도 닿을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또 컨설팅의 일부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러한 사명감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년 전까지는 대교에, 제가 95년도 대교에 입사를 해서 전문 강사로 2007년까지 7년 동안 선생님들과 인사를 나누었었습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고 계신 선생님들 계시다면 인사 다시 나누고 싶고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저도 잘 지냈습니다. 이제 그 약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결혼도 했고요. 딸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딸 아이의 엄마, 그래서 엄마로서의 관점, 그리고 눈높이 대교에 몸을 담았었던 사람으로서의 관점, 그리고 20년간 입시 컨설팅을 해왔었던 사람으로서의 관점, 이 세 가지 관점을 담아서 강의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오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네 가지인데요. 결론은 동일합니다. 새로 바뀌는 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른 이제 상담 전략, 이것이 오늘 강의의 큰 줄기인데, 첫 번째는 어제 치러진 수능에 대해서 잠시 짚어드릴 거고, 그 다음에 2028 대입제도 개편안, 지금 우리 중학생 친구들한테 당장 닥칠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우리는 어떻게 상담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032 대입 개편안, 우리 초등 친구들, 제 딸을 포함한 초등 친구들에게 닥친 상담
대해서 짚어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자꾸 급변하는 변화의 핵심을 꿰뚫는 학습 지도는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자,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치러진 수능 문제입니다, 선생님. 자, 혹시 댓글 창에 답을 써주셔도 돼요, 채팅으로. 자, 이게 어떤 영역의 문항일까요? 퀴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안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네요. 예. 국어 안 보여요. 네. 지금 본범님께서, 본범님께서 국어라고 해주셨고, 언어 영역, 국어 영역. 네. 훌륭하시네요. 너무 빨리 맞춰주셨습니다. 어제 수능 문제 좀 보셨나 봐요. 이 문제가 국어의 독서 영역 12번 문항입니다. 사실 제 딸한테 초등학생인 제 딸한테 이 문제 보여줬어요. 보여주면서 어떤 과목 문제인 것 같아? 라고 물어봤더니 초3 입장에서 엄마 이거 물질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 과학이죠? 그러더라고요. 과학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더니 과학이 아니야? 그러면 과학이 아니면 수학인가? 수학으로도 보일 수 있어요. 수학도 아니야 했더니 그럼 설마 이게 영어는 아니죠? 라고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정답은 제가 마지막에 이제 국어로 알려줬어요. 이게 이제 국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역대급으로 어려운 국어였다라는 수험생들의 평이 많고 지금 대치동 강사님들도 국어가 가장 어려웠다. 그래서 올해 정시는 국어가 매우 중요한 트리거가 될 것이다. 특히 현재 고3 학생들의 경우에는 국어를 잘 보았느냐 못 봤느냐의 차이로 많이 좀 갈릴 것 같다라는 그러한 평들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국어 문제인데 이제 물리학의 개념이 포함이 되었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이라고 묻는 질문이었는데 이것은 이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그 개념들을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풀이할 수 있는 국어 문제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어려웠었다고 하고 신문 기사로도 많이 나왔어요. 이 문제를 AI한테 다 질문을 해봤더니 뭐 퍼플릭시티, 뭐 챗GPT, 제미나이 각각 좀 다른 답을 주었대요. AI도 틀리는 문제였다 해서 좀 이슈가 되었던 문제라서 한번 공유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따끈따끈하게 어제 보았었던 국어 수학만 한번 각 업체에서 발표한 등급 컷을 좀 잠시만 느낌만 좀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어저께의 약 8시 정도, 8시에서 9시 정도까지의 버전입니다. 보시면 여기는 이제 어제 본 수능의 점수이고요. 맨 위에가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등급 컷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작년 2025학년도 수능 점수, 이것은 이제 차입니다. 그리고 우측은 이번에 치러졌었던 9월 모의고사의 성적이에요. 보시게 되면 지금 국어가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7까지 굉장히 높은 차이로 학생들이 점수가 좀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1등급이 95점부터였는데 올해는 업체 평균으로 봤을 때 89점부터 1등급 컷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국어 등급 컷이 낮아질 것이 예상이 되고요. 올해 굉장히 어려웠었다고 했던 9월 모의고사보다도 더 학생들 점수가 낮게 분포가 되었습니다. 수학은 국어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분위기였고 물론 작년보다는 다 어려웠대요. 전반적으로 모든 난이도가 다 올라갔으나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역시 이제 학생들의 점수 분포를 보더라도 뭐 어떤 올라간 것도 있고 2등급, 3등급 선에서는 점수가 좀 올라갔고 내려간 것도 있고 유사한 것도 있고 이렇게 분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매우 어려웠다. 수험생들의 체감처럼. 그리고 수학은 비슷했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모두 다 수능의 난이도가 높아졌었다라는 게 중론인데
올해 아시다시피 역대급으로 수험생들이 많이 시험을 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황금 대지띠잖아요. 올해 고3 학생들이. 그때 인원수가 가장 많잖아요. 그 학생들이 시험을 받고 또 그 재수생, N수생들이 계속 누적이 되어서 올해 좀 많았죠. 그래서 55만 4,174명이 이번에 응시를 했었는데 그만큼 뭐 경쟁률은 당연히 높아질 것이고 등급컷도 원래는 전년과 유사했으면 등급컷도 높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었으나 등급컷은 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난이도가 어려워지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원하는 대로 국가가 원하는 방향대로 문항을 출제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평가원 모의고사 형태이고 그다음에 EBS 연계율이 50% 이상, 어떤 전문가는 70% 이상 EBS 연계율로 보인다라고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형태로 가는 건 맞아요. 그리고 작년처럼 킬러 문항을 좀 배제한 것도 맞아요. 근데 킬러 문항을 배제했지만 난이도 높은 문항들을 많이 좀 배치를 하면서 전년도 비해서는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다. 그래서 특히 국어가 변수고 국어는 극상이었고 수학, 영어, 사회 정도는 유사하지만 그래도 어려웠다. 체감은 어려웠다. 과학은 좀 어려웠다. 더 많이 어려웠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불수능에 가까운 수능이었죠. 근데 수능이 어려우면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재수생에게 좀 유리하죠. 그래서 올해 이제 고3 친구들이 정시에서 조금 힘들겠지만 힘을 낼 수 있도록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마지막 수능, 현 버전의 수능의 마지막 수능을 보는 이제 수험생의 입장에서 학습 전략을 이제 올해 치러졌었던 수능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겠죠. 우선은 지금까지 해왔었던 학습을 열심히 하자. 그리고 이제 평가원에서 6월하고 9월 모의고사를 출제하잖아요. 근데 이번 수능의 형태도 평가원의 형태와 유사했었다. 그런데 평가원에서의 모의고사가 중요한 이유는 3월에도 모의고사가 있고 4월에도 있고 5월에도 있어요. 그런데 6월과 9월의 모의고사가 중요한 이유는 재수생들이 함께 그 시험에 응시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5월 달에 모의고사에서는 1등급을 받았는데 6월 달 모의고사에서는 2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어쩌면 나는 수능에서 2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게끔 재수생이 포함한 6월하고 9월 모의고사 점수를 좀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문제가 출제되는 평가원의 문항 유형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EBS 수능 교재를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기본이 될 것 같겠고 친구들이 문항이 너무나 어려워져서 아까 그 국어 12번, 독서 12번 문항처럼 개념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개념을 이해를 하느라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문항 길이가 긴 것은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 능력은 실제 모의고사 수능 문제를 풀어보면서 수능처럼 똑같이 풀어보면서 연습을 해야 된다. 이 정도 이야기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 수능은 내년까지만 진행이 되죠. 현행이 이제 보시는 좌측이고 2028 수능은 우측 개편안인데요. 개편되는 수능은 학습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선택형 수능에서 통합형 수능으로 전부 다 옮기잖아요. 그래서 모든 과목이 다 거의 공통이에요. 국어, 수학, 특히 이제 사회과학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되어서 문과, 이과 친구들도 모두 다 같은 시험을 본다라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통합형 수능이고 공통 문항을 보기 때문에 수능이 개편되는데 개편안은 개편해지는 수능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할 정도로 조금 쉬워질 것 같다. 많이 쉬워질 것 같다. 그래서 어쩌면 학생들과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수능 준비에 대한 어떤 어려움은 조금 줄어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대학 입장에서는 수능이 좀 쉬워질 것 같은데 수능을 내가 정확하게 믿을 수 있을까? 좋은 학생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수능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좀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학부모와 학생 입장에서 수능이 좀 쉬워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제 공통 과목이니까 라고 예상을 하는 쪽도 있지만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준비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 다른 문제는 제가 또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뀌는 수능에 딱 이제 중심에 있는 현 고2 학생들 내년 수능 화이팅 할 수 있도록 좀 주변에서 응원해 주시고, 자, 이제 갑자기 튀어나온 중학교 2학년. 오늘 수능을 봤으니까, 어제 수능을 봤으니까 지금 이제 대치동 이야기를 또 살짝 드리면, 대치동 친구들은 오늘 학원을 가면 많은 학원에서 어제 치러졌었던 수능 문제를 그 수업 시간에, 자, 오늘은 어제 치러졌던 수능 문제 풀자. 그리고 이제 함께 풀이를 합니다. 중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 전에 중2인데 스카이를 가려면 현재 기준 영어는 절대평가잖아요. 영어 기준으로 몇 등급이 나와야 하나요? 이런 질문 전화로도 상담으로도 자주 받게 되고, 주변에서도 좀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고3이 되었을 때라고 봤을 때는 당연히 1등급을 받아야 되겠죠. 수능 1등급을 받아야 스카이 가는 거는 특히 영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고3이 아닌 현재 기준. 내가 지금 중2야. 중2인데 수능 영어 시험을 풀어봤어. 대체로 친구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풀어본다면, 내 아이, 그리고 우리 회원들 풀어본다면 몇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대치동의 이제 최상위 영어 학원들인 경우에는 1등급 받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참고를 해야 될 것이고, 왜냐하면 대치동의 선행은 최소 3년은 앞서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 친구들은 지금 중2, 중3 때 수능 영어 1등급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그 점을 알고 우리 친구들도 오늘 어렵겠지만 수능 문제 한번 풀어보는 거죠. 재밌게 풀어보는 거죠. 또 선생님들께서도 또 재밌게 한번 지도를 해보시는 거죠. 다 풀지 못하더라도 재미있는 문항들 뽑아서 같이 풀어보시면서 감을 익혀봅시다. 자, 그럼 이제 대입 2028 대입 개편안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내신은 좋은데 학생부 관리를 못했을 때 어떤 전형이 유리할까? 이제 잠깐 퀴즈를 드려볼게요. 제가 잠시 물을 마시고 오는 동안, 자, 어떤 전형이 어울릴지 현재 대입 기준으로 한번 아실 것 같으신 분들 답변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자, 우리 학생이 지금 고등학생이라고 봤을 때, 예, 답변을 잘 주시고 계시네요.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데요, 선생님들께서. 네, 정답이 있으세요. 네, 여기 제가 이제 수능은 적지 않았죠. 일단 현재 내신과 학생부 관리 중심으로만 말씀드렸어요. 내신은 굉장히 좋아요. 지금 1등급인데, 예를 들어, 혹은 2등급인데, 학생부 관리를 못했다. 그건 이제 학교에서 학생부를 집중적으로 잘 도와주지 못하는 학교도 있고, 또 학생과 학부모님이 신경을 좀 더 했었을 경우에 어떤 전형이 어울리느냐? 예, 지금 정답이 나오셨습니다. 일단 수시에서 교과 전형이죠. 그런데 이제 교과 전형은 문제가 아시다시피 많은 교과 전형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신 준비도 잘했고 학생부도 관리를 했어야 되지만 마지막에 어제 학생들이 치렀었던 수능처럼 수능을 보아서 내가 지원하는 학교가 원하는 최저 조건에 맞아야 합격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내가 이번 수능을 보았을 때 그 최저 조건, 3합 7, 이런 2합 9 이런 식의 두 개가, 예를 들어 국어와 영어와 수학 등급을 합쳤을 때 국어가 2등급 나왔고 영어가 1등급 나왔고 수학이 3등급 나왔다. 그렇게 되면 6이잖아요. 그러면 3합 7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한 수능 최저를 충족시켰을 경우에는 수시 교과 전형이 매우 유리하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좀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오늘 좀 더 깊숙이 좀 나눠볼 예정입니다. 자, 현 기준 대입 전형을 잠시 좀 짚어볼게요. 수시와 정시. 수시는 요즘 제가 주력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수시인데, 수시는 6장의 원서를 쓰게 되잖아요.
6장의 원서 쓰게 되고 9월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어서 11월까지 전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올해 기준으로 12일에, 12월 12일에 모든 수능 최종 합격자 발표가 완성이 되는데, 그 수시는 최대 6개 안에 뭐 2장은 뭐 교과 전형으로 쓰고, 2장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쓰고, 혹시 모르니까 뭐 2장은 논술로 써볼까?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최대 6장인데, 사실 이 안에, 6장 안에, 들진 않지만 특수대학 같은 경우가 있어요. 특수대학은 예를 들면 이제 카이스트, 뭐 디지스트, 지스트, 또 멀리 있는 켄텍 또는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굉장히 다양한 좋은 특수대학들이 있어요. 그 특수대학들은 6장 안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실은 그 이외에 플러스 5개를 더 쓸 수도 있고 해서 수시에 굉장히 많이 많이 지원하는 친구들은 10개 넘게도 지원을 합니다. 그 점도 굉장히 좋은 정보이죠. 학생들이 특수대학 자연계, 이공계 그리고 이제 공군에 대한 육군에 대한 어떤 열정이 있다면 더 잘 준비할 수 있게 약간 그 입시 전형 방법은 좀 달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정시는 이제 수시가 끝난 뒤 12월부터 1월에 진행이 되죠. 최대 3번 지원을 할 수 있고 선발 비율은 이제 현재 기준으로 수시가 60이고 정시가 40인데 이게 이제 약간 이제 다음 2028이 되면 변화가 된다라는 게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이 될 거예요. 유형은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그리고 논술 이외에 뭐 실기, 특기자 등등 많이 있는데 학생부 종합은 아시다시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학생부 그 안에 있는 내신 그것과 면접 주로 학생부 위주로 진행이 되는 것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중심, 우리 아까 좀 전에 퀴즈를 맞추어 봤었던 내신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전형인데 여기에는 언제나 학종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이 1등급, 2등급이면 그냥 뽑아주시면 참 좋은데 대학에서 이게 학교 수준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 내신은 왜냐면 정량평가이기 때문에 한번 거르겠다. 수능으로 한번 거르겠다.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이 학생부 교과에는 거의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현재 정시는 대부분은 수능 100%로 전형이 이루어지는데 서울대 좀 이제 우리가 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서울대에서는 현재에도 20%를 학생부에서 교과 점수를 보고 있죠. 그게 좀 더 비중이 커질 거라는 게 이제 다음 강의 순서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특징은 내신과 학생부 우수자들에게는 당연히 수시를 준비하게 해주시고 언제나 과제 집중력과 집착력도 좋은 친구들이 학생부 관리를 충실하게 하고 수행평가도 굉장히 잘한 그런 친구들인 경우에는 절대 수시를 놓치면 안 되죠. 예전부터 수시는 블루오션, 정시는 레드오션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수시 절대 놓치지 말고 6장의 기회 혹은 더 많은 10장의 기회를 꼭 잡도록 준비를 시켜주시면 좋겠고 이제 유의해야 될 점은 수시에 합격을 하게 되면 정시에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시 납치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제 수능 나는 다른 친구들은 다 어려웠다고 하지만 나는 굉장히 쉬웠어. 그래서 이번 정시를 잘 봤단 말이에요. 수능을 잘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내가 수시에 내가 생각했던 정시보다 좀 약간 낮은 학교, 안정지원을 해서 낮은 학교에 응시를 했는데 거기 합격을 해버렸다. 그러면 정시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어집니다. 이 점도 유의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정시는 수능 강자에게 당연히 유리한데 그래서 이제 일부 학군지 혹은 이제 뭐 다양한 지역에서 내신 망했어. 학생부 관리도 안 됐어. 그런데 나는 혼자 집중해서 수능 공부하는 거 좋아해. 그래서 학교 내신 완전히 포기하고 혹은 학교를 그만두고 수능 중심으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기는 합니다. 학군지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친구들에게 수능 강자였기 때문에 매우 유리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바뀌는 교육 정책에 따른 그 대입 개편안에서는 조금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수능은 지금 이제 수시랑 정시를 같이 정리를 해보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나. 이제 올해 구모가 어려웠잖아요. 물론 구모보다 이번 수능은 더 어려웠었는데
구무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에 수시의 가장 큰 특징이 안정 지원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상위권 친구들이 안정 지원을 했어요. 그 뭐 중위권 정도부터는 예년과 유사한데 상위권에서 안정 지원을 한 이유는 이제 수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혹시 못 맞추면 예를 들어 의대 같은 경우에는 3합 3인 학교, 3합 4인 학교, 4합 5인 학교 굉장히 많잖아요. 가천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3합 3인데 그러면 모두 다 1등급을 국어, 수학, 과학 1등급을 받아야 3 플러스 1, 세 개의 1을 합쳐야 3이 되잖아요. 그래서 3합 3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두 1등급을 받기가 어려운 친구들, 어려울 수도 있다 했던 친구들을 약간 그 학교보다 좀 수능 최저가 조금 낮거나 혹은 내신 컷이 낮거나 하는 쪽으로 안정 지원을 한 그런 분위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 계열과 상위권 대학에서 수시 경쟁률이 하락을 한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뭐 올해 매년 증가를 했었지만 사탐런 현상이 이번에 굉장히 극대화가 되었죠. 사탐런은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강의 준비 좀 하고 있을 때 옆으로 와서 근데 엄마 사탐런이 뭐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뭐 같니? 그랬더니 혹시 이건 뭐 사탕 들고 도망가는 거야? 라고 하던데 글씨가 이게 동그라미처럼 보였나 봐요. 사탕 들고 도망가는 거야? 라고 했는데 도망가는 건 맞죠? 사탐으로 도망가는 거죠. 과탐을 치르던 자연계열 친구들이 사탐을 응시하러 도망을 가는 거죠. 왜냐하면 자연계열 굉장히 어렵고 특히 이제 과탐 문항 자체가 매우 어렵고 올해도 과탐 쪽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수능에서 사탐 쪽은 오히려 이제 문항 수준도 어느 정도 무난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은 곳에서는 등급을 따기가 매우 좀 수월하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많이들 사탐런을 했죠. 특히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가 이제 마지막 올해 이 수능 제도가 가기 때문에 사탐런 현상 굉장히 극대화가 되었고 내년은 더 할 것이 예상이 되죠. 그래서 정시 경쟁률은 상승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수능을 보았고요. 잠시 이건 그냥 보실게요. 수도권 의대만 제가 봤는데 의대 증원이 되었다가 다시 원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도권은 크게 인원이 많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총 모집 인원이 653명에서 497명으로 좀 인원이 약간 줄었는데 지원 인원은 굉장히 많이 줄었죠. 지원 인원은 13,000명에서 9,500명으로 약 3,600명 정도가 감소를 했죠. 그래서 경쟁률이 좀 낮아졌고 서울대인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역 균형은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사할 수밖에 없는데 일반 전형인 경우에 약 1,600명 정도가 감소했다. 상위권이 그러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이제 사탐런은 앞서 말씀드렸던 사회 탐구로 도망가는 그러한 경향.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국가의 정책에서 앞으로 이제 통합형 수능으로 갈 건데 문과와 이과 친구들을 구분하지 말고 모두에게 기회를 줘라. 동등한 기회를 주자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계열에서도 과탐만 고집하지 말고 모두 다 자연스럽게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줘라. 이런 기조가 있어서 요즘 자연계열에서도 사탐 허용하는 대학들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고 특히 올해는 의대들도 사탐 허용하는 의대가 많아요. 정확하게 전형을 보게 되면 과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학교 전화를 물어보면 사탐도 응시해도 됩니다. 응시해도 되는데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과학탐구만 평가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국어, 영어, 수학으로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그것으로만 최저 등급을 맞추시면 되고 만약에 그게 안 된 경우에는 과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과탐만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지금 과탐을 그렇게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이 허용하는 추세고 의학계열 중심으로 아직은 존재하지만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내년이 이제 마지막 수능이잖아요. 그래서 과탐 2과목 응시했었던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올해는
12만 명으로 굉장히 줄었는데 내년에는 이게 10%대로 줄어들게 되면 올해는 이제 과탐 응시자가 전체 과탐2 응시자가 22% 정도 22에서 23% 정도 됐었는데 내년에 10% 정도가 되면 약 5, 6만 명 정도만 과탐 응시하게 되지 않을까. 아마 거의 최상위권 의대를 준비하는 친구들 정도만 과탐을 준비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2028 대학에서 뽑고 싶은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전형으로 이제 2028이 이제 자꾸 바뀌고 있는데요. 자, 위에가 지금 글씨가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자, 2028은 이제 통합형 수능과 수시 70%의 시대라는 거 앞서도 제가 말씀을 언급을 해드렸어요. 대학에서 뽑고 싶은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전형으로 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대학에서는 계속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학생을 뽑기 위해서 내신도 보고 학생부도 보고 수능도 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좀 검증된 것으로 우리는 평가하고 싶다. 그래서 다 봐야 되는데 가장 좀 검증이 된 지금까지 이제 학생들을 지도한 대학의 입장에서 선발해서 지도한 대학의 입장에서 가장 검증된 전형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목소리들이 요즘 좀 요약이 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라고 다들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학생들이 그 1학년 신입생들이 선발이 되더라도 이탈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상위권 대학은 더더욱 그런데 좀 워낙 이공계가 요즘 인기이지만 그보다 더 높은 인기는 여전히 의대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합격을 하더라도 그만두고 다시 의대를 준비하는 친구들 여전히 많고 그런데 그 학생들의 대부분이 정시로 지원한 수능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제일 많이 그만두더라라는 이제 결과. 그리고 이제 쭉 보았더니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내 학생부를 준비하기 위해서 3년 동안 간절하게 나의 진로에 맞게 공부를 해온 친구들, 연구를 해온 친구들, 그러한 친구들을 뽑은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그렇게 합격한 친구들이 학교 생활 충실도가 굉장히 높더라. 그래서 우리는 학종 친구들을 좋아한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서 좋은 친구를 뽑겠다. 이게 이제 대학의 입장인 겁니다.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능 선택 과목이 지금 폐지되고 통합형 과목을 도입하게 되면서 수능은 좀 수월해지는데 사실 그 입장에서 대학은 더더욱 수능보다 혹은 전국의 수많은 고등학교에서 갖고 있는 그 내신 등급이 A 고등학교, B 고등학교, C 고등학교 각각 1등급을 받을 수 있으나 A 고등학교에 있는 친구는 90점으로 1등급이 되었을 수가 있고 B 고등학교에서는 80점으로 1등급이 되었을 수 있어요. 여러 학교들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내신만으로는 또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겠고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입시에 반영하겠다. 그래서 특히 올해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것이 예고가 되었었지만 실제로 전형이 계획안이 나온 것을 보니 실제로 대학에서 정시에 학생부를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학교들이 지금 8개가 이제 확정이 되었어요. 첫 시작은 서울대부터였으나 지금 서울권의 주요 대학들,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 주로 16개 대학 중에서 거기만 지금 분석을 해보았는데 그중에서 벌써 8개 학교가 확정이 되었고 이건 이제 시작이고 대학들이 아직 발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8개다라는 건 앞으로 서울 이외의 수도권 혹은 이제 지거국 등등 많이 확정해서 학생부를 반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가 더 중요해졌구나. 우리 이제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중학생들부터 학생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야 고등학교 때 명확하게 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함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8개의 대학들 함께 볼게요. 이미 이제 발표된 거죠. 서울대, 고대, 연대, 한대, 성대,
동대, 중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경희대가 이제 합류를 했고, 이에서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었던 이 전형안, 2028 대입제도 개편안, 좀 처음에 개편 발표했을 때, 좀 충격적이었었는데, 예정대로 실제로 진행 중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예정대로 진행 중이고, 지금 서울대와 경희대와 건국대, 이제 세 개의 학교가, 다른 학교들은 아직은 지금 준비 중이에요. 일단 서울대 하는 거 보고, 일단 경희대 하는 거 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짜고 있는 중인데, 2028 대입, 2028 대입 전형 계획안에 대한 예고를 이 세 개의 학교는 발표를 했어요. 특히 이제 모든 대학이 서울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우리나라의 최고의 학교고 가장 입시 전형을 선도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고, 경희대는 국내 최고의 입학사정관님께서 계셔요. 그래서 모든 입학사정관들이 경희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주 크게 집중해야 될 만한 그러한 전형 계획안을 발표를 해서 그 정도 이제 간략하게 제가 짚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대를 먼저 보시면 크게 두 가지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되는데, 서울대는 자, 수시가 당연히 확대되는 거고요. 정시는 좀 줄어드는 거예요. 원래 6대 4였는데 7대 3으로 가는 겁니다. 수시가 70%가 되는 거고요. 정시 지역 균형을 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시가 40%였는데 30%로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으로 뽑던 인원이 30%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10%의 인원이 수시로 가는 거예요. 수시로 옮겨가면서 특히 수시 지역 균형 전형으로 옮겨가는데, 서울대는 수시 지역 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 두 개의 전형이 있어요. 지역 균형 전형은 전국의 모든 학교에게 기회를 주는 전형이죠. 그래서 뭐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고등학교의 학생, 일반고, 특목고 다 상관없이 지금까지는 그 친구들에게 학교에서 2명 추천을 받아서 선발할 수 있었어요. 물론 현재까지는 수능 최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2명을 뽑았던 수시 지역 균형 전형을 3명으로 확대를 한 거죠. 3명으로 확대를 하면서 여기에 지금 집중을 하셔야 돼요.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잘 준비한 일반고 친구들을 좀 더 명확한 눈으로 잘 찾아내겠다라는 서울대의 의지가 보여서 굉장히 고마운 전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지역균형 전형은 특목고 친구들을 뽑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특목고 자사고 친구들은 그동안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지역균형은 특목고 친구들 지원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어울리는 일반 전형으로 지원해라. 일반 전형은 동일합니다.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 없고 현재랑 동일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그 전에도 특목고 자사고 친구들은 지역균형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광역자사고 이런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는 크게 불리익이 가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대가 전국의 수많은 일반고에게 기회를 주고 수시에서 수능을 좀 무력화시키고 굉장히 수능을 좀 무시하는 분위기가 지금 느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정시를 보면 더 명확하게 수시를 좀 무시하는 분위기가 보이는데, 올해까지도 교과 역량 평가를 했어요, 정시에서. 앞서 서울대는 20%를 반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40%로 확대가 됩니다. 정시 일반 전형의 학생부를 40%를 반영을 하는데, 이 40%가 점수 내신을 보는 거냐가 아니라, 내신만 보는 게 아니라, 자, 학생들의 교과목 이수 현황, 그리고 교과목의 학업 성취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이게 학종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연계열 친구가 우리 대학에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생명과학과야. 그러면, 당연히 생명을 공부했을 것이고, 이수 과목에 생명과학 2로 당연히 공부했어야 하고, 이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시에서도 보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과목의 학업 성취도는 절대평가도 함께 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은 이제 기록되는 거, 과목,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의 학생들의 500자씩 기록이 되는 활동들, 여기 이제 학업적인 역량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세부 능력 특기 사항까지
함께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합쳤을 때 교과 역량 평가 40%가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내던 목소리를 이번에 좀 본격적으로 냈다고 보시면 되는데, 내신을 버린 친구들, 수능에만 올인한 친구들은 조금 우리는 갸웃거린다. 그래서 아무리 수능만 잘 보더라도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포기한 것 같은 내신이다라고 느껴지면 서울대에서는 좀 거르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겁니다. 정시에서도. 이거는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희대, 이제 훌륭하신 입학사정관 가장 높은 원로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모든 대학이 좀 집중할 건데, 특히 이제 수시에서, 경희대는 원래 수시 교과 전형은 우리 앞서 퀴즈를 맞춰봤었잖아요. 대부분 교과는 내신 100%로 학생을 정량으로 뽑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교과 종합평가,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수 과목도 보고 학업 성취도도 보고 세부 능력 특기사항도 보겠다라는 교과 종합평가를 30%를 반영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냥 내신으로만 뽑지 않고 그 교과 전형에도 특히 여기 보시게 되면 교과에서 권장 과목을 대입에 본격적으로 반영을 하겠다. 그동안에는 이제 정성으로 평가만 했었어요. 정성으로. 학생부 보면서 이 친구들은 의대를 준비하는데 생명을 했네. 공대인데 물리 2를 했네. 이렇게 정성으로만 반영을 했던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점수화해서 대입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경희대가 시작하면 많이 따라갈 거라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근데 경희대 절대평가 성취도도 반영을 한다라는 것도 이제 함께 보시면, 이게 그 상대평가가 있고 절대평가가 있는데, 상대평가는 그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잖아요. 절대평가는 이제 점수를 통해서 받은 A, B, C잖아요. 그래서 학종에서는 그냥 상대평가 버리겠다. 우리는 절대평가만 봐서 학생들 학업 성취도를 보겠다. 그래서 실은 이 새로 바뀌는, 원래 네오 르네상스 전형 하나였었는데 그것을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이번에 나눈 거예요. 그러면서 서류형에서는 절대평가 성취도만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절대평가 성취도만 보겠다라는 것은 좀 더 학생부를 좀 더 많이 보겠다. 내신보다는 학생부를 좀 더 풍부하게 보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시 수능은 역시 지금 서울대는 아까 40%를 반영했잖아요. 수능에 내신을 10%, 학생부를 10%를 반영하겠다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건국대만 하나 더 보실게요. 건국대는 학생부를 20%를 반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학들의 방향을 보시게 되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싶다라는 대학들의 의지가 어떻게 적용이 되었냐.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를 도입하고 당연히 이제 수시 내신 평가, 절대 평가 비중을 같이 보고 그 중에서 상위 내신 성적이 좋은 상대 평가를 반영하거나 혹은 절대 평가를 반영하거나 그건 대학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 분위기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권장 이수 과목까지 평가에 반영을 해서 매우 학생부 종합 전형, 현재 학생부 종합 전형을 모든 전형에 확대한 그러한 분위기죠. 그래서 정시에서도 학생부를 반영하고 수능을 자격고사화했다. 서울대의 움직임이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 첫 번째 2028 대입 개편안에 대해서 정리한 것들 한번 우리 같이 빈칸을 좀 넣어볼게요. 자, 선택형 수능에서 어떤 수능으로 바뀌나요? 네, 통합형 수능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수시 어떤 전형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강화되는 거죠. 그리고 정시에서는 수능과 무엇이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죠? 네. 뭐가 더 추가되죠? 정시에? 수능과? 네.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학생부가 추가되죠. 그리고 자, 진로와 계열에 따른 무슨 선택을 중요하게 여기죠? 지금 이게 새롭게 선생님들께서 좀 주목하셔야 될 내용인데요. 이수 과목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보겠다라는 거. 학생들의 진로와 계열에 맞는 그런 학습을 모두 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대학의 의지들. 평가는 사실 단순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이 본인이 이제 훌륭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를 총체적으로 보는 게 대입이고, 그게 그냥 정시처럼 수능 한 번으로 끝나는 걸로 뽑는 전형이 아니라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다라면
그 학생들이 그동안 무엇을 쌓아왔는지 이 학생의 인생을 좀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든 요소들을 다 좀 보겠다라는 건데 그 안에 이제 진로도 있고 이 친구의 계열도 있고 그게 있으면 그 진로와 계열에 맞는 학습을 해왔는지 그런 활동들을 해왔는지를 보겠다라는 것이 대학이 원하는 입시 전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셨고요. 이제 중등 상담 전략을 한번 우리가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당장 우리 학생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친구들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고 상담을 해야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한데 자, 2028 대입제도는 몇 학년에 해당이 될까요? 퀴즈입니다. 몇 학년에 해당이 될까요? 2028은 현 기준 몇 학년부터? 네, 고1부터 몇 학년까지 적용이 될까요? 몇 학년까지? 아, 예. 예. 제이님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아, 제이님이라고 불러드려도 돼. JT킴님. 선생님, JT킴님 선생님. 자, 현재 기준으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일단, 만약에 2032 대입 개편안이 이제 정확하게 구현이 되지 않는다면 고1부터 쭉이죠. 그런데 우리 또 그렇지가 않죠. 2032가 벌써 나왔어요. 그래서 2028은 현 고1부터 중1까지 예, 적용이 된다고 보시게 되고, 아,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 역시 대교 선생님들이십니다. 최고세요. 현 고1부터 중1이 맞으시고요. 이 2028 대입 제도 개편안이 적용이 되는 이 친구들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부터니까 이 친구들부터는 고교학점제가 지금 시작이 됐잖아요. 올해 전국에서 이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일반고 선생님들도 고생하고 계시고 학생들도 고생하고 계시고 너무 힘들어들 하시는데 고교학점제가 시작이 되면서 내신은 5등급제 상대평가가 5등급제 상대평가 5등급제가 시작이 되었고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지금 이제 병기되는 그러한 구조인데 우선 5등급제는 아시다시피 9등급제를 이렇게 축소시켰잖아요. 그래서 뭐 2등급이었던 친구들이 지금 1등급으로 모였고 3, 4등급이 2등급에 걸쳐 있고 5, 6등급 친구들이 3등급으로 갔고 이제 마지막 친구들이 이제 4, 5등급으로 분포가 되는데 이렇게 촘촘했던 것이 축소가 되면서 이 내신 5등급제는 큰 변별력을 갖지 못한다라는 우려가 많았었고 실제로 좀 있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같은 1등급 안에서 어떻게 더 좋은 1등급을 찾아내는지 이제 그게 대학에서 할 일이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상대평가만으로는 이제 학생들을 명확하게 엄중하게 찾아내기가 어렵다 해서 절대평가가 병기가 되는 거고 성취도가 90% 이상 이건 이제 명확하게 뭐 90점 이상, 80점 이상으로 딱딱딱 잘리는 거니까 성취도가 90% 이상이어서 A를 받는 구조, 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함께 기재해서, 이 친구는, 2등급이면서 A네. 혹은 뭐, 이 친구는 1등급이면서 A네. 뭐, 혹은, 이 친구가 A 성취도를 받았는데, 거기 분포되어 있는 비율을 보니까 굉장히 많네. 그래서 이 학교는 A가 너무나 많은 걸 보니 좀 학생들 수준이 굉장히 좀 높겠구나. 그래서 같은 1등급이지만 A가 비율이 많은 친구들이 좀 더 잘할 것 같지? 이제 이렇게 대학에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친구들을 찾아내는 것을 이 입학 전형 안에 담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고1부터 이제 중학교 1학년까지는 내신에도 지금 현재 학교 뭐 저희 딸도 그러더라고요. 서술형, 논술형 평가가 이미 이제 확대되고 있어요. 이제 물론 학교 상황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계속 교육청의 권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선생님들도 서술형, 논술형 평가 문제를 내실 수밖에 없고 채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죠. 우선은 내신에서 이게 확대가 된 거고 내신에서 확대된다라는 건 앞으로 어디까지 갈 것이다?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수능에서도 이제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확대하겠다라는 목소리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고등학교 선택 지금 이제 현재 고 1학년 학생들 제가 잠깐 뒤로 가면 사진 잠깐 찍으셔도 좋겠고요. 고등학교 선택 과목입니다. 공통 과목 선택 과목인데 이제 가장 우측 이 우측 여기 다시 갈게요. 예, 여기만 이제 융합 선택 과목이고 이게 사회랑 과학 과목의 융합 선택이에요. 원래 현재까지는 선생님 그 공통 과목이 있고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진로 선택 과목까지만 있어요. 현재 기준은. 그런데 이제 2028부터는 이제 융합 선택 과목이 추가가 되었죠.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들은 이 구조로 가는 거고 현재 2학년 친구들은 융합이 없는 이 앞에 진로 선택까지만 있는 거고. 근데 이 중에서 고교 학점제 취지에 맞게 교과목 선택 과목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병기되어 있으면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이 있어도 나 신청하고 싶은데 인원수가 너무 적어. 그러면 듣고 싶지만 다른 거 들어야겠다. 이럴 수 있어서 국가에서 원하는 대로 그 고교 학점제 취지에 맞게 사회랑 과학만큼은 이것은 상대평가를 병기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아래 보시면 상대평가 석차 미기재 과목이 이 노란 색깔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사회과학 과목 그것을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즈음에 배우게 되는 융합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를 기재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좌측에 있는 이 핑크색은 무엇일까요? 이게 수능 출제 과목이에요, 선생님. 수능 출제 과목이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에 다 분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통합형이 된 건데, 그래서 문과이과 친구들 다 동일하게 같은 문제로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 게 2028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문제가 좀 쉬워질 것이다라고 예상도 되지만, 학생 입장에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1학년 때 배운 게 고3 때 수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동안에 2학년 때는 뭘 배워요? 진로 선택 과목을 배워요. 그리고 이게 이어지면서 3학년 때까지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과목을 배워요. 그런데 수능은 지금처럼 11월에 치러지는데 3년 후 11월에 치러지는데 그때까지 나는 이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학교에서 특별하게 지도를 해주지 않으시면 학생이 혼자 공부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 수능도 잘 챙겨줄 수 있는 학교를 잘 찾아보셔야 되는 거죠. 내 아이가 앞으로 갈 학교들 집중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 과목 선택 과목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1학년 때 수능 이미 끝나. 수능 과목은 끝나.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이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은 또 왜 중요하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그리고 새로 바뀐 교과 전형에서 그리고 또 새로 바뀐 정시 전형에서 다 보겠대요. 선택 과목 이수 현황을.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그 생명과학으로 갈게요. 생명과학과를 전공을 하고 싶어. 의대는 못 가더라도 난 생명과학은 꼭 전공하고 싶어. 그럼 그 친구는 자 여기에서 지금 일반 선택 과목에서 당연히 생명과학을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2학년이 되고 2학년 2학기가 되고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2학년 2학기 때 기존에는 이제 생명과학 2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용어가 이제 과목이 다 바뀌었잖아요. 세포와 물질 대사, 생물의 유전 이런 교과목이 있어요. 이 과목을 선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얘는 생명과학과를 지원하면 안 되는 거죠. 나보다 훨씬 더 생명 관련된 교과목을 이수한 친구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죠. 계속 말씀드렸듯이 권장 과목, 대학에서 권장한 과목들이 있고 이수해야 될 과목들이 있는데 그 과목을 내가 수강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지금 초등, 중등 학부모님들께서도 집중해서 유의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볼게요. 고려대의 예시인데 서울대, 고려대, 경희대 등등 주요 대학에서는 권장 과목을 다 발표를 했어요. 그 전공별. 예를 들면 지금 고려대 생명공학부, 식품공학부, 생명과학부 이 학과들에서는 우리는 지금 이제 현재 기준, 좌측은 현재 기준. 여기서는 이제 필수로 화학과 생명과학을 권장 이수 과목으로 권한다. 꼭 들어라. 그리고 이제 2028이
거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이후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아까 보았었던 뭐 이제 세포화 물질 대사, 생물의 유전, 그리고 여기 지금 화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등등 이렇게 그 권장 과목을 유의하셔서 선택을 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고1 친구들 내년 일반 선택, 진로 선택할 때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물리학과 하면 예전에 물리 2가 지금 역학과 에너지와 전자기와 양자로 변화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공대 갈 친구들은 당연히 이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이게 많이 놓치고 계신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절대평가, 상대평가가 이제 학교에, 대학에 제공되는 방식을 보시게 되면 이제 전부 다 병기가 되죠. 이 친구는 원점수 99점, 뭐 80점 원점수 기재되고, 성취도 ABCD 기재되고, 등급 기재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포 비율, 요게 굉장히 이제 신경을 쓰겠죠. 입학사정관은. 이 친구의 비율, 과목 평균, 수강 자수까지 다 보기 때문에 이게 변별력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를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학교에 제공되는 방식을 다 공개를 함으로써 좀 많이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학생들에게 고교 학점제의 취지에 맞게 사회랑 과학 융합 선택 과목만큼은 등급을 기재하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것 다시 한번 보셨고, 그다음에 대학은 그러면 이제 어떤 학생들을 선발하려 하는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중학생들 상담을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떤 학생을 선발하려고 할까요? 당연히 우수한 학생, 학교생활 잘할 학생, 학교를 빛낼 학생을 선발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그런 학생들을 선발하기에 가장 좋은 전형은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 학생부 종합전형이다라고 대학에서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 이제 열심히 또 달려오셨으니까 퀴즈를 하나 더 내겠습니다, 선생님. 자, 이거 이제 올해 신입생 기준으로 서울대 합격 톱 1, 2, 3를 한번 볼게요. 자, 서울대에 제일 많이 학생을 보낸 학교. 자, 이것도 한번 퀴즈로 한번 해볼까요? 어느 학교일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56명을 보내서 서울대 제일 많이 보낸 고등학교입니다. 예. 중동고, 상산휘문고, 대원외고, 예, 외대부고, 경기고, 하나고, 네. 정답이 있어요. 정답이 있어요. 물론 이제 계속 호성고, 이제 좋아하는 학교 이제 앞으로 계속 쓰실 것 같은데, 자, 자사고 특목고 중에서일 거라고 예상을 하셨을 것 같고, 그렇죠. 학군지의 학교일 거라고도 예상을 하셨을 것 같고요. 네. 정답은 지금 나오셨는데, 외대부고입니다. 외대부고가 지금 매년 서울대 합격 1위를 하고 있어요. 1위를. 거의 매년 하고 있고요. 2등은 아까 나오셨던 대원외고, 그 다음에 이제 3위가 휘문고인데요. 여기에 지금 과학고하고 과학영재고는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그 학교들은 공개를 하지 않아요. 공개를 하지 않는데 이제 학교 단위에서 보낸, 한 개의 학교에서 보낸 인원수로는 외대부고가 거의 공식적으로는 1등인데, 이제 서울과학고가 사실 60명대로 보내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서울과학고는 영재학교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했을 때, 근데 이제 진입장벽이 진학에 대한, 입시에 대한 진입장벽이 약간 높고 약간 낮음을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과학고는 잠시 다뤄드리겠지만, 준비와 입학 전형 절차가 좀 까다로워서 학생들이 좀 진입장벽이 높죠. 근데 이제 그에 비하면 특목고 자사고는 학생들이 충분히 준비해서 지원해볼 만한 학교들이죠. 그리고 그 학교들의 성과가 매우 좋은 것을 참조하실 수가 있죠. 자, 외대부고가 1등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유의하셔 보셔야 될 것이, 물론 졸업생은 포함인데 수시와 정시, 수시에서 몇 명을 보냈느냐? 수시에서 26명을 보냈고 정시에서 30명을 보냈고, 수시와 정시가 잘 균형을 잡고 있죠. 어떤 학교들을 보시게 되면 좀 예를 들어 이제 휘문고는 이제 강남권의 이제 학군지 학교인데 정시가 좀 압도적으로 많죠.
정시에 좀 치우쳐진 학교 혹은 수시에 좀 치우쳐진 학교, 하나고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시에 강한 학교고 거의 수시로 보낸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학교별 특성들이 있는데 이제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수시도 준비해주고 정시도 준비해주면 좋겠죠. 수능 준비 따라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이제 앞으로 고1 때까지만 배우는 거 2, 3학년 때는 가르쳐주지를 않으면 혼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균형이 잡힌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한번 맞춰주세요. 아까 틀리셨던 분들. 이번에 의대 합격률 톱3. 1등은 어디? 외대부고요? 휘문고요? 그렇다. 1등, 2등, 3등 다 해볼까요? 세 개의 학교. 어디. 지금 1등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3등도 안 나왔어요. 과거에서 의대 못 보네요, 이제. 네. 과거에서 의대 가려면 안 돼요. 과거 친구들은 이제 학교에 들어갈 때 계약서를 쓰죠. 의대를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계약서를 쓰죠. 그리고 만약에 의대를 가게 된다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장학금을 다 토해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죠. 자, 네. 예, 정답 나왔습니다, 드디어. 네, 상산고가 1등이고, 2등, 휘문고는 지금 서울대도 많이 보냈는데, 지금 의대도 많이 보냈죠. 상산고, 휘문고, 단대부고. 학군지들에서 의대를 많이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보면, 좋은 학교,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좋은 학교에 많이 보내는 학교가 좋은 고등학교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지역에서 갈 수 없다라면 전국으로 모집하는 학교 생각해보면 좋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제 서울대 신입생 고교 유형별 현황을 보시면 일반고가 여기 보시면 54%예요. 그러니까 이번 신입생들을 봤을 때 전국 일반고에서 54%를 뽑았고 나머지가 이제 특목고, 자사고, 과고 포함인데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전국의 일반고는 몇 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전국 일반고는 1,600개 정도가 돼요. 1,674개 정도가 되는데 이 특목고, 주요 특목고와 자사고는 74개, 과학고를 포함해서 74개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 학생 수는 1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서울대에서 그 학생들이 절반을 입학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을 일반고에서 입학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게 되면 좀 생각이 많아지실 겁니다. 당연히 갈 수 있으면 특목고, 자사고 가야죠. 보내셔야죠. 학비 비싸다고 하죠. 비싸죠. 그렇지만 내 아이가 가겠다고 하는데 열심히 하셔야죠. 열심히 해서 우리 아이가 원한다면, 원치 않으면 강요하지 마시고 원한다면 특목고, 자사고 보내셔야죠. 그렇죠? 자, 고려대 고교 유형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서울대랑 유사한데 여기는 이제 학업무수형, 고려대는 지금 학업무수형과 계열적합형 두 개의 전형이 있어요. 학업무수형인 경우에는 일반고 친구들도 많이 합격을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서 일반고 친구가 57%, 외국 자사고 합쳤을 때 나머지 약 40% 정도가 되고 계열적합형인 경우는 좀 특목고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일반고가 약 19% 정도, 나머지 외국 국제고, 자사고가 인문 계열은 외국 국제고가 많고 자연 계열은 자사고, 과고 영재가 많고. 네. 그다음에 성균관대도 살짝만 볼게요. 여기는 성균관대도 일반고가 과학인재 경우에는 거의 없고 융합형과 탐구형의 50%에서 30%. 그래서 이제 이건 전형 유형인데 많은 전형에도 일반고가 약 50% 정도 되는구나. 상위권으로 갈수록 예상은 했지만 일반고 친구들의 비율이 좀 적구나. 그래서 이렇게까지 대학들이 특목고 학생들을 많이 뽑고 있어. 그리고 물론 그렇게 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특목고를 갔어. 그럼 진짜 어떻게 뽑아내는 걸까? 내가 어렵게 특목고를 간다고 해서 과연 블라인드 평가라고 하는데 지금 학종은 그 학종에서 특목고 학생들을 알아볼 수가 있을까? 정답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매우 잘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잘. 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도했었던 친구 중에 한 명인데 전사고 3등급 친구인데 서울대 경제학과에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외대부고 친구입니다. 외대부고에서는 이제 수시로 3등급, 4등급까지는 서울대를 막 가죠. 그리고
4등급도 의대 합격하죠. 그런데 지금 그런 친구들이 왜 합격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그 학생의 진로, 창체, 진로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있잖아요. 동아리 활동, 그 중에서 지금 이분은 진로 활동인데, 진로 활동이 시작되는 첫 단어가 소크라틱 디베이트 포럼에서 귀스타브 드 봉을 읽고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입학사정관이 보면 바로 알아요. 왜냐하면 입학사정관은 사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블라인드 평가에서는 학교를 알아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좀 말씀을 좀 조심해서 드릴게요. 공식적으로는 당연히 볼 수 없어야죠. 그러나 입학사정관들은 우수한 친구들을 보기 위해서 훈련되신 분들이고 다년간 학생들의 생기부를 봤는데 저도 아는데 저도 생기부를 계속 본 제 입장에서 이 친구 특목고 외대부고 친구가 하나고 친구가 당연히 아는데 입학사정관이 굳이 나는 외대부고인 걸 모르고 싶어 라고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소크라틱 디베이트 포럼이 소디포라는 외대부고 독서토론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런 걸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예를 들어드린 것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 안에서 아이들의 한 활동을 보면 모를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이수 과목을 볼게요. 금방 그 친구의 이수 과목과 탐구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이 친구는 자, 뭐 심화통계학, 경제수학,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창의융합 과제연구 과목이 지금 현재 일반고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과목과 굉장히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경제수학, 경제학과를 합격했으니까 경제수학에서 어떤 탐구를 했느냐? 뭐 기본 EPS와 희석 EPS의 전환사체의 전환과 미전환이 끼친 영향, 이런 거를 탐구를 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고 보고서를 쓰고 그 결과를 찾아서 영향의 결과값을 찾아내고 이런 거, 예를 든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이번에 일반고 친구. 서울대 의예과에 합격한 일반고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일반고다 보니까 1.0등급대에서 합격을 했죠. 역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합격한 사례인데 일반고이기 때문에 특별한 교과목이 없어요. 특별한 교과목이 없어서 예를 들어 이제 뭐 화학 1, 화학 2, 뭐 생명 1, 생명 2 이런 정도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는 많죠.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교과목을 들을 수 있었는지를 보시면 돼요. 제가 우측에 공동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걸 좀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화학 실험, 고급 수학, 과학 과제 연구, 고급 물리학. 이거는 학교에는 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거. 학교에는 개설이 되어 있지 않지만 좋은 생기부를 만들어서 입학사정관에게 나는 이렇게 일관성 있는 준비를 했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공동교육과정을 학생들이 수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각각 지역 교육청에서 거점학교를 만들어 놓죠. 거점학교는 몇 군을 만들어서 그 주변에 있는 학교에서 모아서 그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거예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직접 가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공동교육과정은 등급으로 나오지 않고 A, B, C, D 절대평가로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공동교육과정은 내 진로를 맞춰서는 들으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가천대 약학과 합격한 이번에 전사고 4등급대 친구의 사례를 보시게 되면 4등급인데 약대를 갔어요. 일반고라면 거의 1등급이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화학 2, 생명 2, 뭐 과학적 사고와 실험, 선형 대수학, 유기화학 등, 그러니까 이제 특별하게 이수 과목이 좀 남다르다라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고, 지금까지 보셨던 그 학교도 물론 일반고에서도 좋은 학교 가고 특목고에서도 좋은 학교를 가는데, 그럼 우리 입장에서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대입에 유리한가, 이제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우선 선택 과목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학교여야 되겠죠. 그리고 학생부가 잘 관리될 수 있는 학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죠. 내가 같은 1등급이어도 A를 받을 수 있는지, A 성취도가 지금 뭐 예를 들면 이제 학군제 중학교, 지금 이제 중학교 친구들을 보면 학군제에서 중학교는 A가 예를 들어 대치동 친구들을 보면요, 약 50%, 적게는 50%에서 70%가 A예요. 예를 들어 이번에 시험 본 국어, 기말고사 국어가 70%가 A. 그리고 나머지 이제 30%를 가지고 B, C, D가 나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중학교에서는 평균적으로 28% 정도가 A라고 알고 계실 텐데 좀 그 차이예요. 근데 그 중학교에서의 기준이고,
고등학교 가서도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분위기, 학교의 분위기, 학교의 수준,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의 나중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의 다양성, 보셨다시피 그래서 많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학습 분위기는 어떠한가, 탐구활동 기회가 많은가, 내가 좋은 연구 과제를 가지고 보고서도 작성하면서 학점을 준비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 아이를 위해 진학지도 잘 해주시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취도, 내가 A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이 학교에서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결론은 이제 이런 학교들이 고교학점제가 잘 운영되는 학교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특목고나 자사고인 경우에는 고교학점제가 이미 완성된 학교들이고, 교과목 아까 이수 과목만 보셨어도 잘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보가 좀 필요하신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는 이제 먼저 캡처를 하시거나 사진을 먼저 찍으십시오. 대입 고입의 기본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대입은 대입 정보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죠. 대학 어디가? 라고 하고, 여기에서 학생들의 등급 컷, 뭐 내신 50컷, 70컷, 그리고 경쟁률, 충원율까지 전부 다 알아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중등 친구들은 고입 정보 포털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고입 정보 포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아실 수가 있고, 그 중에서 고등학교 유형 아직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들어가셔서 보시면 돼요. 여기에 지금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기타교라고 구분을 해놨죠. 5개 유형으로 구분을 해놨고, 이 중에 지금 기타교라고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는 학교는 영재학교를 의미합니다. 왜 기타교냐면 이게 법 근거가 달라요. 일반고부터 자율고까지는 초중등 교육법에 근거하고,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근거를 해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이걸 이제 눈에 보시기 쉽게 제가 다시 구분을 해놨고, 일반고도 좀 촘촘히 들어가시면 자율학교, 뭐 과학중점학교처럼, 그리고 일반고 이렇게 있죠. 그냥 같은 일반고 중에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중점학교가 있어. 그럼 그 학교를 진학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를 위해 준비하기에 도움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그리고 이제 자율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공주에 있는 한일고등학교라든지 거기 기숙학교인데 거긴 특목고처럼 보이지만 자율학교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학교이고요. 특목고는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술체육고와 요즘 각광받고 있는 또 마이스터고가 있죠. 이 중에서 이제 제가 색깔 약간 달리 표현해 놓은 외국, 국제고, 과학고, 이제 모든 학부모들이 좀 가고 싶어서 몸살을 앓는 학교들은 좀 노란 색깔로 제가 표현해 놨습니다. 그리고 특성학교에는 직업학교와 대안학교가 있는데, 이제 직업학교와 마이스터고는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이 있어요. 약간 이제 마이스터고는 약간 엘리트 느낌. 그래서 지금 국가 정책 사업으로 모이고 있는 산업과 관련된 그러한 인재를 키워내는 학교가 이제 마이스터고고, 여기는 이제 공부를 좀 잘해야 갈 수 있는 학교도 매우 많습니다. 삼성전자고등학교 같은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성학원은 나의 직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학교이죠. 그래서 내가 뭐 디자인, 미용 등등 예전에 뭐 공업 혹은 상업, 세무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배우는 학교고, 그다음에 대안학교는 이제 공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학교인데, 대안학교도 굉장히 좋은 학교 많아요. 뭐 이유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도 많은데, 이 학교는 검정고시를 반드시 치러야 돼요. 나의 상위 학교로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검정고시를 치러야만 되는 유의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고는 자율형 사립고와 자율형 공립고가 있는데, 자율형 사립고는 이제 외대부 같은 그런 학교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영재고는 과학영재학교와 이제 과학예술영재학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 중에서 선생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학교들은 특히 이제 상위권 친구들, 대치동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학부모님들이 외고, 국제고, 과학고, 자율형 사립고, 과학영재학교 집중하고 계신데, 이제 그 학교, 아까 제가 강의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학생들의 수를 다 합쳐봤자, 1만이 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전국 단위 자사고까지 포함을 했을 경우니까, 이제 우리는 이 중에서 좀 이제 진입장벽이 조금 낮은 전국 단위 자사고 학생들을
학교를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국 단위 자사고를 포함해서 전기고와 후기고로 지금 나뉘는데, 전기고는 좀 일찍 선발이 진행이 되는 학교들, 그 다음에 선발이 좀 늦어지는 학교들이 후기고로 구분이 되죠. 주로 우리 관심 갖는 학교는 후기고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 여기를 지금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이 부분도 캡처를 하시거나 사진을 찍어 놓으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이 각각의 학교들은 자기주도 학습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데, 자기주도 학습 전형으로 선발을 하는 것의 핵심은 1단계는 서류와 면접, 학생부 종합 전형이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서류와 면접, 외고, 국제고, 과학고, 외대부고 다 동일하고, 그러니까 하나고 같은 경우는 학생부로 보는데, 자기주도 학습 고입에서는 학생부는 그냥 참고만 하고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합니다. 대입에서 사라진 자기소개서예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자기소개서를 근거로 면접을 보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그 전에 1단계는 내신으로 학생을 뽑죠. 그래서 내신으로 뽑을 때는 외국어고랑 국제고는 이제 영어로만 보고, 자사고에서는 국영수 사과를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살짝 외대부고 입시 엿보기만 할게요. 전국의 경쟁률은 약 3대1 정도가 되고요. 입시 실적은 뭐 굉장히 해외고까지도 굉장히 유명한 학교이기 때문에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전형을 보시게 되면 1단계는 이제 국영수사가 내신 모두 다 A를 받아야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도 A를 다 받는 친구가 있죠, 드물게. 근데 이것이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가 모두 A여야 된다라는 게 좀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엊그제 제가 지도하고 있었던 친구도 B가 마지막에 하나 떠서 외대부고 지원을 포기하게 되었는데, 그런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모두 다 A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해서 면접을 응시를 하게 되면, 진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은 지금 현재 2개의 문제, 개인당 2개의 문제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전년도까지는 3개였는데 그게 이제 2개로 바뀌었죠. 2개로 바뀌면서 각각 문제가 8분씩이 되었는데, 이 5분 학생들이 이야기하게 하고 나머지 3분은 추가 질문을 하면서 학생들을 선발해냅니다. 예. 면접 문항 예시를 간략하게 볼게요. 멀리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하나의 문제인데 학교에서 공개한 문항 사례입니다. 자소서에서 뽑아내는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복합형 문제라서 이 안에 질문이, 제가 색깔을 달리 표현했어요. 3개 이상씩의 질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이것을 5분 동안 질문지가 나오면 질문지를 빠르게 읽고 5분 동안 내가 학습했었던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해드리고, 그 답변에 맞춰서 선생님들께서 다시 추가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총 2개의 문항으로 16분이 잘 마무리가 되면 이제 합격과 불합격으로 나뉘는 결론이 나오겠죠. 자, 지금 이제 대입 살짝 보고 고입 잠깐 봤는데, 현 2028은 고1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교학점제가 트리거인데, 특목고 자사고에서는 선생님들도 지금 보셨다시피 고교학점제 완성형 학교입니다. 그리고 내신 5등급제 상대평가, 절대평가가 병기되고 있지만, 대학에서는 그것을 잘 찾아내려고 눈을 크게 뜨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들은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가 확대되었다라는 걸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통합형 수능에서 정시가 약화되었고, 반대로 수시 학생부는 강화되었다. 그리고 대입과 학생부는 지금 이제 대입 고입 전형에서 내신은 거들고 수능도 거들고, 결국에는 학생부와 자소서와 면접이 입시 핵심이다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도 기억하시라고 캡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내 학생 중에 전교 1등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교 1, 2, 3등 학생이 있어요. 지금 중학교부터 싹이 보이는 친구가 있죠. 그런 친구한테는 서울대의 동기부여를 당연히 해주셔야죠. 내가 다니고 있는 일반고에서 3등, 전교 3등 안에 들면, 문이과 통틀어서 3등 안에만 들면 추천을 받아서 지역균형에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균형에 지원을 하면서 수능 최저가 없어졌어요.
정시로 걸러내지 않겠다라는 서울대의 의지가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친구들에게 다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교 1, 2, 3등 친구들은 이걸 가지고 동기부여 시켜주시고 학생부 관리만 잘하게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전과목이 올 A인 학교는 당연히 자사고 놓치면 안 되죠. 전국 단위 자사고 특히 외대보고 등 전국 단위 자사고 준비를 할 수 있게. 근데 그것도 따로 시험해 보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 내신이 만약에 A를 다 내가 충족을 했어. 그럼 자소서를 열심히 쓰고 그걸 바탕으로 면접을 하면 됩니다. 진입 장벽이 절대 높지 않아요. 그리고 내 학생은 다른 과목은 몰라도 영어만큼은 굉장히 잘해. 영어만 A야. 그러면 외고와 국제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2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영어 성적이 A이면 돼요. 내신이 갖춰져 있으니까 이 친구들은 자, 핵심이 자소서와 면접이 핵심이겠죠. 지금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따라오실 수 있죠?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내 친구는 B와 C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중위권이니까 일단은 공부를 좀 끌어올려야 되니까 A등급은 네가 좀 있어야 인서울대학 갈 수 있다라고 좀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고를 가더라도 우리 진학할 때 좀 학생 수 많은 데로 가서 A등급 받기 좀 수월하게 같은 일반고더라도 그런 눈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D2가 많은 하위권 친구인 경우에는 요즘 마이스터고랑 특성화고 많잖아요. 그래서 열정적이고 진로가 확실하면 그런 학교로 가는 것도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보를 가지고 계신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선 하위권 친구들한테는 내신부터 챙기자. 5등급제 2등급은 인서 어렵다. 이거 거의 표어처럼 읊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초등 이제 마지막 초등 상담 전략인데요. 초등은 지금 입시가 사실 없죠. 초등에서 할 수 있는 입시는 없어요. 근데 국제중학교 정도인데 국제중학교는 예를 들면 뭘 해야 하나요?라고 대치동에서 학부모님들 자꾸 찾아오시는데 지금 국제중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전산 추첨 100%예요. 그냥 추첨이에요. 그런데 경쟁률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2단계 서류와 면접으로 선발하는 학교가 청심국제중학교예요. 그래서 청심국제중학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도 하죠. 자, 2032는 이제 제 딸인 초등학교 3학년 학생한테 딱 걸리는데 초6부터 초3에 딱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재는 지금 제한 논의 단계라는 것을 좀 보셔야 되고 자, 우선은 지금 수능과 내신 5단계에 그리고 절대평가 전환이 논의가 지금 되고 있고 다 논의 단계라는 것을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신만 서술형 논술형이었었는데 이제 수능도 서술형 논술형이다. 그리고 좀 충격적인 게 그 수능 서술형 논술형 채점을 AI한테 시키겠다. 그래서 우선 1단계로 AI가 시키고 그다음에 수능 평가단이 하고 마지막으로 검정 시스템으로 검증을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겠다. 통합을 해서 9월 달에 시험을 치르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제 딸이 지금 여기에 딱 걸리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복잡하게 바뀔 것들은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바뀌는 이런 내용들은 4년 예고제인 2027 내후년이죠. 내후년 개편 확정안이 발표될 때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논의 단계인데 어디까지 이 중에서 확정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요즘 서울시 교육청의 동향 잠깐 보시면 이게 실제 공모를 하고 있는데 AI 기반 평가 혁신 해서 AI 기반 서술형 논술형 평가 지원 시스템에 이름을 공모하는 그런 공모전이 있었어요. 실제로 학교 현장에 AI가 평가에 들어가게 지금 실현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학교 현장에서도 되는 거고 이걸 이제 수능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평가 구조가 점점점 확대가 되어서 우리는 이제 사고력과 표현력을 중시하는 그런 학습을 해야 되죠.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우리 친구들이 대학에서 뽑고 싶은 학생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가장 학생들이 대학에서 뽑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제가 지금 초등 과정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자, 이 부분 빨리 띄워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초등학생들은 지금 좀 혼재가 되어 있어요. 과연 이렇게 갈지, 중간에 멈출지, 뭐 정권이 어떻게 바뀌어서 또 다른 대입 정책이 또 나올지는 알 수 없으나 2027에는 좀 유사하게 갈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핵심은 지금 이제 급히 달려왔잖아요. 지금 대입도 받고 고등, 중등, 지금 초등까지 내려왔는데 입시가 계속 바뀌는 건 어쩔 수 없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입시는 계속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학교들의 입시 정책이 뭐 굉장히 많이 바뀌었지만 항상 핵심은 좋은 친구를 뽑겠다라는 의지들이 담겨져 있는 게 입시 정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까지 내려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대학이 잘 뽑고 싶은 그런 친구로 만드는 게 선생님들과 저희가 해야 될 바일 텐데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를 하느냐가 핵심일 거예요. 특히 이제 AI가 이제 학습에 들어온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틈틈이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학생들한테 야 AI한테 물어봐. 엄마 이게 뭐야? 예를 들어 사탄론이 뭐야? AI한테 물어봐. 이렇게들 많이들 언급을 하고 말씀을 하실 텐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AI와 함께 학습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죠, 지금. 그래서 AI에게 지배되지 않고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방법은 AI와 함께 탐구해봐. AI와 함께 연구를 해봐. 그래서 네가 질문을 해보고 그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그 답변에 대한 너의 의견을 다시 주고 네 답변을 AI가 평가하게 하면 나중에 이제 수능에서 어차피 AI의 평가를 받게 될 텐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그 변하지 않는 진실은 그 미래 인재에 대한 것이죠. 미래 인재, 각광받는 미래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미래 인재가 돼야 되는데 그 미래 인재는 창의력, 문제 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협업 및 소통 능력을 지닌 인재가 바로 미래 인재잖아요. 이제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집에서, 학원에서, 주변에서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좀 오늘 많은 내용을 준비해서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다 보니 시간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제가 좀 초과돼서 좀 죄송한 마음인데 다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선 준비한 건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들께서 지금 교육적 리더로 지역에서 열심히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 분들인데 앞으로도 문제를 해결하시는 창의적인 리더가 되어서 반짝반짝 빛나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동안 행복했고 오늘 도움이 되셨기를 하는 마음으로 강의 마무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정 안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강의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긴 내용 그리고 긴 시간 동안 많은 내용을 담은 교육이었기 때문에요. 오늘 한 번 강의로는 아마 전체 내용을 이해하시기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기 여러 번 해주시면서 반복해서 들어주시길 추천을 드리면서 현재 공문 보시면 컨텐츠 개발실에서 어제 봤던 수능에 대한 경향 그리고 제품을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해서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현재 한국사 그리고 제2 외국어까지 전체 오픈해가지고 공문에 게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다시 들으시고 또 이 자료 활용하셔서 현장에서 상담 그리고 학습 지도에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 교육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눈높이 리스닝 핏 출시 교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0일 다시 목요일 그리고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교육에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현재 눈높이 교무실에 업로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두 가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전달 교환
그리고 샘플 워크북 이렇게 2개 준비해 주셔서 다음 주 목요일 다시 더 펼치다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선생님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하시고 식사 맛있게 하세요. 감사합니다.